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낙인 교수입니다. 오늘은 평화를 찾아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평화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가 맞아들이는 모든 상황 속에 있는 그 평화에 대한 부분들의 완성을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대중문화 속에 어떠한 평화가 이야기되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평화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평화란 무엇일까요?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의 이 사전적 의미는 평온하고 화목한 상태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쟁, 분쟁, 또는 어떤 일체의 갈등이 없는 평온함, 또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소유했을 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조금 이것들을 정리해 보자면 나와 관계하는 어떤 상호, 다른 상대방들과의 관계 속에서 충돌이 없는 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평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들렸을 때 어떤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누군가는 간디가 떠오를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누군가는 마틴 루터 킹 같은 목사님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또 축구를 좋아하는 누군가는 평화라는 단어를 들으면 디디에 드록바 같은 선수가 떠오르기도 할 겁니다. 어떤 한 나라들끼리의 그 싸움 중에 내전이 있었는데 이 디디에 드록바라는 선수가 내전을 멈춰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자 내전이 멈췄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만큼 축구선수의 영향력이 꽤 있었다 라고 해서 이 평화라는 단어가 떠오르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드록바 선수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평화라고 하는 단어를 딱 듣자마자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은 저희 아버지였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저희 집의 평화를 위해서 가장 많이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저희 아버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이 평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국가적이고 굉장히 공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사적인 부분, 개인적인 부분에도 이 평화라는 단어가 충분히 적용되어질 수 있는데 저는 특별히 저희 가정에서는 저희 결혼 전의 가정에서는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버지 그리고 저희 형제가 있었는데 가장 많은 노력과 가장 많은 순종과 가장 많은 일을 했던 분으로선 저희 아버지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배운 지금의 저 또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가능한 한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머니의 그 말씀들과 어머니의 생각들에 수틀리지 아니하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가정의 평화에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여러분들이 영향을 주는 많은 장소들 안에서 누가 이 평화를 가장 많이 유지하고 있습니까? 피스메이커라고 표현을 하죠. 누가 피스메이커로서 가장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부모님 또는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들이신가요? 이 평화가 필요한 장소가 있을 수 있겠죠. 공적인 장소가 있고요. 또 개인적인 장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적인 장소는 어떻게든 충돌이 있고 위험이 있는 장소들의 평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전쟁 위험 지역, 국가 간의 위협이 있는 지역, 상호 충돌 지역, 이렇게 어떠한 위험성이 자리 잡은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는 충돌의 위험이 있는 그런 장소들이 그런 평화가 필요한 장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여전히 냉전 국가입니다.
여전히 북한과 우리나라는 서로 대적을 하고 있는 전쟁 위험 국가로서 있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평화협정이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 중이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다. 그래서 평화가 필요한 장소 중에는 바로 우리나라도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개인적인 장소도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평화가 필요하고요. 우리 친구 관계에도 평화가 필요하죠. 그리고 내가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모든 장소에 평화가 필요하고 내 마음에도 평화가 필요합니다. 나와 관계하는 나의 이성 친구, 나와 관계하는 내 동성 친구들 사이에서도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지 않기 위한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평화라고 하는 것에는 참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도전이 필요하고 많은 지식도 필요하고 많은 생각들과 많은 희생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화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평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속에 우리가 강력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 강철비라고 하는 영화 자체는 북한과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죠. 원이 있고 투도 있는데 저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네, 북한 1호라고 이야기하는 김씨성을 가진 그들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와서 있는다. 그래서 살아남는다. 그런 이야기들이었는데, 나름대로 재미는 있었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영화였고, 이 강철비 2에서는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유연석이 오히려 북한 1호로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좀 뭔가 반대로 되어진 정우성이, 네, 우리나라 1호로 나오고, 해서 여러 가지 참 재미있고 충격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재밌게 보았는데,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충돌들이 나타나는 그런 장면이 영화에서 드러나기도 하고요. 또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 중에 60일 지정생존자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미드에서도 이런 똑같은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것을 리메이크해서 우리나라가 이 드라마를 만든 것 같아요. 국회의사당이 무너지면서 대통령도 그리고 모든 장관들이 다 죽게 되어지면서 그 중에 살아남은 환경부 장관이 대통령의 역할을 담당하는 60일간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러니까 국가 간의 이야기도 국가 간의 상황과 이야기들 속에서 여러 가지 충돌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 평화가 필요하지만 우리 국내 안에서도 여러 가지 폭력 행위들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국내에서도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국내에서도 평화가 필요한 상황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국가 안의 여러 가지 폭력 행위들, 그래서 이 국가 안, 국내도 평화가 필요한 장소 중에 하나로서 표현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영화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요. 또 참 가슴 아픈 영화인데 어린 의뢰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영화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네, 가정폭력에 관련된 아동폭력에 관련된 그런 아동학대에 관련된 그런 영화였습니다. 실화라고 하죠. 계속적으로 정인이 사건부터 해가지고 우리의 관심사 속에 이런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에 관련된 우리의 사적인 부분에서도 분명 평화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내 안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 영화 안에서는 남편이 아내와 사랑하여 결혼하였지만 아내의 여러 가지 억척스러운 부분들을 보면서 이혼하고 싶다라고 해서 카사노바를 고용해서 이 와이프를 꼬시게 만들었는데 점점 이 와이프와의 관계 속에서
그 와이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어지고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영화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혼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이혼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런 영화로서 참으로 가슴 아픈 영화이지만 재밌게 그려내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아물 수 있도록, 그런 상처들을 아물 수 있도록, 나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영화인데요. 그러면서도 참 가슴이 아팠어요. 이렇게 나와 맞지 않은 어떠한 상대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공감하거나 그런 것들을 수용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배척하면서 이혼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서 이 평화라고 하는 것, 이 가정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노력하며 어떠한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정 해체를 만드는 그러한 영화들도 요즘엔 참 많이 나오고 있죠. 물론 이러한 것들이 무조건 좋다, 또 무조건 옳다,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대중문화들 속에서도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많은 문화들을 대변함으로써 가정폭력, 가정해체 같은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한 여러 가지 가정 안에서의 충돌에 대한 이야기들이 표현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안에도 우리의 평화라고 하는 것들이 소중하게 여겨져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이 평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것이다라고 여겨질 수 있을 텐데요. 저는 개인적인 평화를 얻기 위해 우리에게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정치인들 또 우리보다 조금 더 권력을 가진 이들을 뽑아 놓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공적인 부분들이나 국가적인 측면들에 있어서의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어야 하겠지만 우리의 개인적인 평화를 얻기 위한 노력들 또한 우리 개인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것들을 추천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런 개인적인 노력이 있다면 우리에게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책 읽기와 영화 보기. 저는 이 책들을 읽으면서 굉장히 좋았는데요. 꾸빼 씨의 행복여행, 또 내 영혼이 행복했던 날들이라고 하는 그런 책들이에요. 책 내용들에 대해서는 따로 여러분께 스포하지는 않겠습니다. 또 영화 보는 거. 저는 영화들을 사실은 로맨틱 영화 같은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좀 SF 영화들을 많이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국지라는 그 책을 보게 되면서 삼국지 관련된 그런 무협 영화들도 자주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최근에 그 리틀 프레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서 마음에 굉장한 울림이 있었어요. 보시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요리를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과 교제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어져 가는 그 영화들 속에 어떠한 자극도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 찾아왔던 더 강한 자극들, 지금까지 찾아왔던 더 귀한 재미들, 그런 것들이 없이 은은하게 가다 보니 처음엔 재미가 없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보면서 좀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굉장한 울림이 있었고 내가 언제부턴가 따뜻한 사람이 안 되어 있었구나, 많이 변질되었었구나, 내 안에 따뜻함이 없어졌었구나 라는 생각까지도 해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떤 여러분의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영화들 보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또 인사이드 아웃, 이 애니메이션이에요. 감정들, 우리 그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여기 애니메이션에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나오고 그 감정들을 통해서 아이가 그 사람이 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애니메이션을 보면서도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들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책을 읽는 것들, 또 영화를 보는 것들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나를 생각하면서 내 안에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여러분들 앞에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평화를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희생이 필요해요. 아까 저희 아버지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다 들어드렸어요. 어머니께서 좀 강력한 주장을 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말을 듣지 않으면 서로의 주장들을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다투게 되어지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희생함으로써 어머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 주셨어요. 그런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희생이 있다면 그 희생을 통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인간을 위해 희생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이 그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가 유지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용서가 필요해요. 우리 안에 용서를 해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 사이에서의 용서가 이루어진다면 서로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마음이 열리게 되어지면서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상황과 순간에 대한 이해, 또한 그 공감이 공유되게 되어질 때 관계 속에서 평화가 유지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가장 완전한 방법이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성을, 동성을, 그리고 우리가 함께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여 줄 때 이해와 공감도 될 수 있고 용서도 될 수 있고 희생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방법이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안에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다가올 우리 안의 위험들과 위협들과 많은 충돌들 속에 이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많은 기회들, 또한 내 안에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우리가 개발하면서 이 세상을 조금 더 요령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방법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순간 우리의 그 마음의 평화, 우리의 삶의 평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찾아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쿵푸팬더에선 보면 내면의 평화를 강조하면서 내면의 평화라고 하며 이렇게 여러 가지 수련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들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찾는 평화, 책을 읽으며 또는 영화를 보며 노래를 들으며 또는 내 안에 가질 수 있는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기도나 여러 가지 종교를 갖는다거나 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평화를 누리게 되어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고 더 위험한 일들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도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위험들 속에서 평화를 찾고 평화를 얻고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중간고사 보시느라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과제도 12월 1일까지 제출하는 거죠. 이미 제출한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강의가 맞춰지는 그 순간순간 기억하셔서 과제를 빨리빨리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평화라는 말의 뜻을 알고 있나요? 어쩐지 막연하거나 어렵게 느껴지고 또 인류의 평화 이런 거창한 내용만 떠오르나요? 평화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첫째, 평온하고 화목하다. 두 번째로 전쟁이나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 없이 평온한 상태를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평화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생각이나 불안이 심할 때 제발 마음의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친구들과 싸웠을 때는 빨리 이 시간이 지나고 화해를 해서 좀 평화롭게 지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더 크게 보면 다른 나라와 갈등이 깊어져서 나라 간의 싸움이 나게 되면 우리의 생존에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 간의 평화는 더욱 간절히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전쟁이나 테러로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는 사건을 자주 목격하게 되죠. 다른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되는 이 전쟁. 사실 우리나라도 수많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70년 전에도 6.25 전쟁이 있었죠. 전쟁은 많은 것을 앗아갑니다. 아름다운 삶을 해치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폭격으로 건물이 무너지고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거나 고아가 되기도 하죠. 먹을 것과 깨끗한 물이 부족해서 질병에 쉽게 걸리고 집을 잃어서 헤매거나 학교에 갈 수도 없게 됩니다. 때문에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의미 외에도 다른 의미의 평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평화학자 갈퉁에 의하면 평화는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나뉩니다. 소극적 평화는 전쟁, 테러, 범죄, 폭행 등 직접적이고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하지만 소극적 평화만으로 우리가 실현해야 할 평화의 의미를 전부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의미를 더 넓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반성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적극적 평화입니다. 아프리카 흑인 어린이는 일반적으로 흑인 전용 병원에서 태어나 흑인 거주 지역에서만 살아야 하며 만약 학교라도 다니고 싶다면 흑인 전용 학교에 다녀야만 한다. 그 흑인 아이는 커서도 흑인들만 다니는 직장에만 취직할 수 있고 흑인 전용 기차만 탈 수 있다. 밤낮을 불문하고 통행증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시로 가던 길을 멈춰야 하며 통행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경찰서에 연행된다. 이 사례는 1990년대 초까지 시행되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 속에서 살아가던 흑인의 모습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차별과 억압이 존재하는 사회는 전쟁과 같은 위협이 없더라도 결코 평화로운 사회다 말할 수 없는 거죠. 적극적 평화란 직접적인 폭력은 물론이고 가난이나 배고픔, 각종 억압과 차별, 그리고 불평등 같이 한 사회의 구조나 문화, 제도에 의해 발생하는 간접적 폭력까지 모두 사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전쟁과 같은 물리적 폭력의 위협뿐만 아니라 각종 차별과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 평등, 정의 등의 가치에 따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평화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보이나요?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이 소극적 평화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누군가의 평화롭고 행복한 일상으로 보이는데요. 건물 밖으로 시야를 넓히는 순간 한 남자가 길에 누워서 쪽잠을 자고 있는데요. 자, 이 모습이 진정 평화롭다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내가 속해 있는 평화롭고 안정된 상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야 바깥에 있을 수도 있는 차별과 또 정의롭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 서로에 대해 관심을 두고 대화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사회의 잘못된 제도나 구조를 개선해 나가려는 이 노력을 기울인다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과 또 잠재된 능력을 온전히 인정받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야말로 온전히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평화는 어떤 평화든 모두 중요합니다. 이 전쟁이 없는 평화도 소중하고 또 우리 개개인 일상의 평화도 너무 소중하죠.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는 일상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절실히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의미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상에는 다양한 노력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국가 간, 또 집단 간의 갈등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구 유엔의 활동입니다. 1945년 설립된 유엔은 제1, 2차 세계대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고 큰 피해를 입은 것을 계기로 전 세계의 나라들이 함께 만든 국제기구입니다. 각 나라 정부들이 모인 국제기구와는 달리 비정부 기구는 인권이나 환경, 보건, 빈곤 퇴치, 성평등 등 특정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모여 국경을 넘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국제기구와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평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간디입니다. 간디는 인도의 민족운동 지도자인데요. 영국의 식민 지배하에 있던 인도인에 대한 인종차별과 억압에 대해 군대를 조직해 맞서지 않고 그들의 총과 칼에 비폭력적 방법으로 투쟁하며 인류 평화에 이바지한 분입니다. 그는 폭력은 더 큰 폭력을 가져온다고 믿었기에 잘못된 것에 저항하더라도 결코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죠. I have a dream. 미국의 마틴 루터킹 목사도 있습니다. 비폭력주의 원칙을 실천하며 흑인 차별을 없애기 위해 힘쓴 공로로 1964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던 남아공의 인종차별 사례 기억하시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흑인 인권 운동가로 유명한 넬슨 만델라인데요. 27년간의 옥중 투쟁으로 세계 인권 운동의 상징이 된 인물로 1993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평화를 대표하는 인물이 있죠.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평생을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노력했고 6.15 남북 공동선언을 이끌어내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2000년 한국인 최초이자 유일하게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답니다. 그리고 17세에 역대 최연소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말랄라 유사프자입니다. 파키스탄 출신인 말랄라는 11살 때부터 SNS를 이용해 탈레반 점령 지역의 생활과 여학생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려고 노력했죠. Every boy and every girl, we want schools and education. 세계의 모든 아동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자는 운동을 지속해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정말 핫한 인물이죠. 바로 그레타 툰베르입니다. 여러분과 또래인 10대의 환경운동가로
기후변화 대책을 요구하는 1인 시위로 전 세계에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킨 인물이죠. 환경이 파괴되면 우리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평화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환경운동가도 지구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평화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평화라는 단어는 자주 들어봤지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본 건 아마도 오늘이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럼 우리는 이 평화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상생활에서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나와 생각이나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과 편견을 버리고 서로 이해하려는 마음부터 가져보는 거죠. 그리고 나의 삶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평화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동화책을 소개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